그래도 이득인 건 있다. 세수를 하면 자동으로 머리가 감겨진다는 거. 세상 편안한 삶. 드라이기 필요 없다. 로션 바르려는 찰나 이미 말라있다. 전기세 전략. 쇼핑몰과 아울렛만 있을 것 같은 미국에도 나름 바자회 느낌 나는 곳이 있어 달려와 봤다. 워싱턴에 있는 재래시장이고 동남아 야시장에 비하면 딱히 재밌는 건 없지만 맨날 아울렛만 다녔던 나로서는 공짜 햇빛도 받고 냉방병도 피하고 대신 열사병 걸리고 땀띠 나서 걷지 못하고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색다른 부분이 개개인의 집에서 손수 만든 물건도 많고 다양한 인종이 사는 만큼 특이하고 재밌는 물건도 꽤 있었다. 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었는데 민폐인 것 같아서 그냥 큰 그림만 찍기로 했다. 또 이런 시장에 오면 가격 보고 싼 맛에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만 여긴 대부분이 안 써져 있어서 불편했다. 내가 내 성격은 아니지만 괜히 이런 건 말하기가 부끄럽다. LP판은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구경하게 되고 이유 없이 한두 개 사고 싶어진다. 물론 가수도 모르고 노래도 모른다. 그냥 좀 잘생기고 이쁘면 유심히 보게 된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많으니 LP판에 대해 잘하는 척 오지게 뒤적거려 본다. 코로나 시국이라 만지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처음으로 편하게 구경한다. 이곳에 사람이 꽤 많은 걸 보면 득템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빨리 먼저 사야 할 것 같은데 안 사면 뺏길 것 같은데 오늘 아니면 기회는 없는데 꼴값 떨지 않고 내려두기로 한다. 그리고 시장이라 해서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기준에는 대부분이 비쌌다. 그렇다 여긴 동묘 시장이 아니었다. 근데 굳이 이 가격에 이걸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두 개는 사가는 게 인지상정. 근데 선물해줘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날도 여지없이 더웠는데 약 30분 만에 티셔츠는 거의 다 젖었다. 근데 동남아처럼 습하게 더운 게 아니라 그냥 딱 덥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더운 이유가 있다. 미국 보기 전 내 머리카락, 눈썹 아래 정도까지 왔었는데 이곳에서 언제 이발을 해보겠냐는 생각에 30분 거리에 있는 한국 미용실에 찾아갔다. 우리나라 한국 할머님도 파마하고 계시고 사장님들도 한국분이시라 뭔가 친숙했다. 이때 날씨도 너무 덥고 여름도 길었어. 그냥 오랜만에 짧게 자르기로 했다. 앉는 순간 사장님은 미국에 왜 왔나? 한국이 살기는 좋은데 뭐 어느 나라 가도 들었을 법한 얘기를 하셨다. 보통은 머리카락을 잘라주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반가우셨는지 부부이신 것 같은데 가만히 옆에서 한 10분을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조언도 받고 감사했다. 그 후 빗과 바리깡을 가져와 머리를 살펴보시고 진짜로 짧게 자를 건지 또 물어보신다. 그래서 그냥 날도 덥고 하니 적당히 스포츠 머리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바리깡 소리가 들리고 이상해서 바로 떴다. 군대에서도 이렇게 짧지 않았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진짜 딱 짧게 잘라주셨다. 그렇다고 맘에 안 든 건 아니다. 그래도 앞머리 몇 가닥 남겨주셨어. 왁스를 바를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한국에 있는 조카들과 영상 통화를 했다. 둘 다 유치원을 다니는데 한 명은 삼촌이 아니라고 하고 한 명은 삼촌 왜 대머리야 라고 한다. 우리 엄마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본다. 머리로 걱정시키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어차피 빡세게 생긴 얼굴 조금 더 빡세졌을 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미래를 보는 미용실은 오랜만. 사장님은 미래를 본 것일 뿐 아마 3달 뒤에는 이쁘게 자라있을 것이다. 근데 더워서 자른 건 좋은데 문제가 있었다. 햇빛이 두피 속까지 들어온다. 두피 안에 뭔가 빨갛게 올라온다. 만지면 굉장히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다. 사람 털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아 그리고 이 빵은 나중에 사 먹는 거 나온다. 그리고 잠시 음악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이득인 건 있다. 세수를 하면 자동으로 머리가 감겨진다는 거. 세상 편안한 삶. 드라이기 필요 없다. 로션 바르려는 찰나 이미 말라있다. 전기세 전략. 덤으로 머리에 로션 냄새까지. 그리고 진짜 두피 마사지 가능. 긍정적으로 아주 잘 자른 것 같다. 이후로 어딜 가나 난 웃음 전도사가 되었다. 웃겼으면 된 거지. 귀엽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구경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딜 가던 큰 손은 있는 법. 여기서 사서 장사를 하려는 건지 들지도 못할 만큼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에 괌을 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들 클래스 진짜 어마어마하다. ABC 마트 같은 곳이 있었는데 카트로 가방을 꽉 채우고 다른 카트를 또 들고 왔어. 한 20개인가 넘게 담는 걸 보았다. 그게 명품은 아니었지만 약 1에서 20만 원 했던 것들도 많았다. 해외를 다니다 보면 진짜 나 빼고 다 부자인 것 같다.
그리고 어딜 가나 한국인 만나면 그렇게 또 반가울 수가 없다. 이곳을 약 1시간가량 구경했었는데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렸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역시나 한국분. 내색은 안 했지만 연예인 본 것 마냥 힐끔 쳐다봤다. 한국말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 괜히 근처에서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나. 뭔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만 이러는 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싶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본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한동안 중국인인 척 해야겠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이한 물건들은 많은데 뭔가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것들. 사지 않고 한참을 구경만 하다 보니 분명 다른 위치에 있는 상점들인데도 물건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아 보인다. 그래도 언제 이런 곳 와보겠냐는 생각에 사실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지만 오기로 둘러본다. 근데 인간적으로 머리 너무 뜨거웠다. 이전에는 진짜 팔팔하게 잘 돌아다녔었는데 이게 진짜 금방 지친다. 아무튼 의미 없는 거 그만 생각하고 외국에 오면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선물. 친척들 조카까지만 해도 30명이 넘고 친구들도 한 명만 사줄 수는 없지 않은가. 한 명을 사주면 다른 한 명이 삐질 테고 그렇다고 해외까지 와서 안 사갈 수도 없는 거고 지인들 친구들만 해도 몇십 명. 드럽게 많다. 따져보면 약 50여 명의 선물을 사야 하는데 그냥 간단한 냉장고 자석 같은 병뚜껑이나 아니면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만 챙겨주면 좋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겨우 이거라고 생각할 게 뻔하다. 이래도 신경 쓰이고 저래도 신경 쓰이는 그래도 가장 무난한 텀블러나 스타벅스 컵 같은 걸 사가려 해도 여행 가방에 다 담지도 못한다. 그렇다 사실 비용이 가장 크다. 앞서 핑계가 너무 많았다. 친구들아 미안하다 돈이 없다. 나는 한국 가서 노가다를 뛰면서 두피의 태양권을 그대로 흡수하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버티고 버티다가 열사병과 식중독에 걸리고 그러다 병원에 실려가서 링거 맞고 약을 타고 고생해서 돈 번 거 그대로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라면하고 파스 사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했더니 비실거린다고 바로 잘리고 그럼 백수돼서 라면 반 개씩 쪼개 먹다가 어찌됐든 쌉소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햇빛이 뇌까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렇다 결론 이걸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나 동물들 진짜 여유롭다는가. 돈적인 여유가 아니라 뭔가 마음가짐이 우리와는 다르게 여유롭다. 그래서 사실 답답한 게 많이 있긴 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데 바코드 하나 찍고 옆 직원과 이야기하고 또 바코드 하나 찍고 다른 데 좀 봤다가 바코드 찍는 것도 일단 느리다. 그런 모습을 보고 줄 서 있는 사람들도 그냥 느긋하고 아무 불만도 없다. 보통 줄이 많이 서 있으면 직원들도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서도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진짜 착하다. 그런데 어딜 가나 빡센 사람은 있는 법.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 기다리는데 한국 아저씨 잘못 걸려서 약 20분간 못 나갔다. 패키지로 오신 것 같은데 영어가 아예 안 돼서 대답을 못 하시니 트래벌 그러시다가 한참 뒤에 어떤 한국 청년이 가서 통역해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보내주지 않더라. 어진간하면 보내줄만도 한데 그때 나도 괜히 긴장했었다. 그 이후로 그 사람 뒤에는 가려 하지 않았다. 나도 영어를 못하기에 다른 곳으로 가려 했지만 다시 줄을 서면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했다. 이미 늦어진 시간.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분도 생각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사람에게 심사받았다. 꼭 그런 거 있지 않은가. 옆 사람은 이에서 3개 물어보고 끝나는데 꼭 나일 때는 빡센 사람인가. 며칠 있냐, 어디에 머무냐, 호텔 이름 뭐냐, 경비는 얼마 있냐, 갈 때 비행기 표는 있냐, 왜 온 거냐, 스케줄이 뭐냐. 진짜 오지게 물어봤다. 혹시나 미국에 가게 된다면 참고하세요. 재래시장이라 하면 가장 재밌고 기대되는 곳 바로 이런 먹거리 파는 곳이다. 솔직히 간단한 기념품 사가는 것 말고는 어딜 가나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다. 그렇다 사실 돈만 많다면 재밌겠지. 어쨌든 나는 재미가 없으니 주로 먹거리 파는 곳에 머물러 있다.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 일. 남는 건 뱃살 지방뿐이고 대부분이 아는 맛일 테지만 그걸 알면서도 먹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오늘도 저녁 늦게 라면은 못 참지. 그렇다 나 역시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진짜 엄청 달아 보이지만 굉장히 셨다. 또 마트 가는 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는. 나는 거에 이틀에 한 번씩 마트를 갔었는데 미국 마트, 한국 마트, 중국 마트 또 골라가는 재미가 있다. 롯데마트처럼 크기도 제법 커서 볼 것도 많다. 단점이 있다면 무조건 2에서 30분은 가야 된다는 거. 그래도 그 값은 한다. 마트 물가에 대해 말해보자면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있던 곳에서는 일단 당연히 한국 제품은 엄청 비싸다.
짜왕인가 암튼 어떤 짜장라면이 4봉인가 5봉에 10,000원이 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기, 특히 스테이크 엉덩이살 엄청 싸다. 한 덩어리 1인분 같은데 한 팩에 8개 정도 들었고 그게 10,000원. 한국 과자 2개 값이다. 삼겹살은 좀 비쌌고 소고기만 싸다. 돈 아끼고 싶으면 스테이크만 먹으면 된다. 그리고 투게더 같은 큰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호두마루 맛 같은 거 3,000원밖에 안 한다. 진짜 맨날 먹었다. 물론 비싼 것들은 또 오지게 비싸다. 야채김밥 약 8,000원, 참치나 소고기 들어가면 약 10,000원, 오징어 낙지젓갈 진짜 조금에 10,000원, 북어 들어가 있는 콩나물국 10,000원. 재료들이 비싼 것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반찬 가게나 해야겠다 싶었다. 김 자체가 비싸긴 하지만 진짜 김밥은 어딜 가나 비싼 것 같다. 내가 태국 방콕에서 4달간 지냈었는데 그것도 김밥이 6에서 8,000원 정도 했었다. 평균 임금이 1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 먹는 대부분이 태국 사람.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달러샵.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암튼 거기를 갔는데 식기류나 제법 큰 시리얼도 1.25달러. 대부분 전부 1.25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 막상 계산하면 더 받겠지 하고 딱 봐도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과 딱 봐도 10,000원은 돼 보이는 것을 골랐다. 진짜가 나타났다. 여긴 내 단골집. 이제껏 마트에서 한 번 장 보면 기본 10만 원. 많이 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싸고 원하는 걸 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쇼핑을 아끼고 먹는 데에만 돈을 썼다. 근데 이곳을 알고 나서 후회했다. 당연히 이곳에 파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 몇십만 원은 아꼈을 것 같다.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선물도 두둑히 샀을 텐데. 사실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도 브랜드 값이지 싸도 맛있는 거 엄청 많았었는데 한국 가기 며칠 전에 알았다. 내 머리카락 이후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돌아다니다 보니 상점도 있어서 들어와 봤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돈 쓴 게 이 수염이다. 진짜 쓰잘데기 없어 보이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쓰잘데기 없어서 놀랬다. 그래도 여기까지 차 타고 왔는데 한두 개 정도는 사는 게 인지상정. 솔직히 말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들어왔다. 근데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 없었다. 조금씩 써서 말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뉴욕에 갔을 때도 화장실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여긴 왜 이렇게 화장실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냥 물어보면 속마음 들킬까봐 대충 아무거나 고른 게 수염이었다. 또 바로 계산하고 물어보자니 눈치 보였어. 3분 정도만 더 버티고 물어보기로 했다. 내 나름대로 예의 있고 계산된 행동. 들어보니 아까 시장 내 식당 있고 고기 파는 곳, 그곳에 화장실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찍고 있으면서도 시원한 곳이었지만 식은땀이 엄청 흘렀었다. 9달러나 해? 왜 이렇게 비싸? 9달러? 이거 애기들 잘 갖고 놀 것 같은데? 저 비행기가 50피트까지 날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날려보았다. 11월 50피트는커녕 말을 아끼겠다. 그래도 아까 팬티 한 장에 8달러인가 팔았었는데 싸고 버리고 사서 입었다면 10,000원은 그냥 하늘로 사라진 돈이었는데 그래도 이건 공중에 잠시 띄울 수 있으니 그걸로 만족했다. 손해보지 않은 느낌. 사람들 줄이 꽤 길어서 조금 구경을 하다가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남자 손님. 이유는 뒤로 가기를 눌러보면 알 수 있다. 어쨌든 대표적인 거 2개를 샀는데 한 개는 추러스 같은 거, 한 개는 잡채 고로케 같은 거다. 달지. 먹다 보니 위에 있는 슈크림을 다 먹어버렸어. 매형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슈크림빵 그냥 추러스 위에 슈크림 올린 맛. 이거 한번 가봐요. 한 입 먹어봐요. 그렇다 이번엔 눈치껏 먼저 줘야 한다. 맛있어요? 퍽퍽해. 슈크림보다 훨씬 맛없어 보인다는 반응. 고로케 맛인데? 그러네. 뭔가 퍽퍽한 카레 잡채 고로케 맛인데 딱 한 입만 맛있고 뭔가 묘한 맛이 났다. 이게 6달러, 추러스가 3달러. 이거 먹고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다. 맛있네.